미국 주식에 투자하던 한 개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이 투자자는 엔비디아 주식을 샀습니다. 당시 매수 금액은 약 2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평가 금액은 5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수익이 충분히 났기 때문에 이제는 팔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바로 떠오르는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세금 문제. 해외 주식은 수익이 나면 250만 원 수익 초과분에 22%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는 쉽게 팔지 못하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제도가 등장합니다.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을 향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제도인데요. 이름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입니다. 줄여서 RIA라고 부릅니다. 조건만 맞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계좌인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선 바로 이 계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유로그. RIA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Reassuring Investment Account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해외로 나간 투자 자금을 다시 국내로 불러오는 계좌입니다. 정부가 직접 설계한 제도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목적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돈을 국내 증시로 돌리겠다는 것이죠. 특히 서학개미를 겨냥한 정책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을 먼저 팔아야 합니다. 그 돈을 원화로 바꿔야 하고요. 이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RIA 계좌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겁니다. 다만 모든 투자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법인 투자자가 아닌 개인 투자자만 해당됩니다. 적용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 주식 매도 금액 5천만 원까지인데요. 이해를 위해 기존 제도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냅니다. 기본 공제는 2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무려 20%의 세율이 붙는데요. 지방세까지 더하면 22%로 체감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를 망설이죠. 수익은 났는데 세금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RIA는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린 겁니다. 세금 걱정 줄여줄 테니 국내로 돌아와라는 메시지입니다. RIA의 핵심은 역시 세제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혜택은 100%입니다. 다시 말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2분기에 복귀하면 80%를 깎아줍니다. 하반기로 가면 50%만 면제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정부 의도가 보이는데요. 달러를 최대한 빨리 들여오고 싶다는 겁니다. 즉 정부는 환율 안정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해외 주식을 1,750만 원에 샀습니다. 지금 가격은 5천만 원이죠. 차익은 3,2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뺍니다. 과세 대상은 3천만 원인데요. 여기서 세율 20%를 적용하면 세금은 600만 원입니다. 기존 제도라면 무조건 내야 하는 돈이죠. 그런데 RIA를 활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분기 안에 복귀하면 세금은 0원인 것이죠. 체감 효과가 굉장히 크죠. 투자 판단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투자자만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거시경제 목적이 깔려있죠. 핵심 키워드는 환율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해외 투자 증가로 달러 유출도 늘었죠.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외환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데 직접적인 통제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방식이 인센티브제입니다.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을 꺼내든 것이죠. 강제가 아니라 유도 방식입니다. RIA는 기존 계좌를 없애는 방식이 아닙니다. 새 계좌를 하나 더 만드는 개념입니다. 기존 해외 주식 계좌는 그대로 두고 세제 혜택을 받을 거래만 분리합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계좌이체만으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도 시점이 과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서 별도로 RIA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출시 시점은 1월 말에서 2월 초로 예상되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종목 선택입니다. 기존 해외 주식 중 일부를 고르고 수익 실현을 원하는 종목만 옮깁니다. 이체 자체로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매도입니다. RIA 계좌 안에서 해외 주식을 팝니다. 네 번째는 환전이죠.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마지막 단계로 국내 투자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를 매수하는 것이죠. 모든 과정은 RIA 계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단계라도 벗어나면 혜택은 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보유 기간인데요. 최소 1년입니다. 1년 이상 국내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중간에 돈을 빼면 안 되는 것이죠. 조건을 어기면 추징되죠. 즉,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투자 대상이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닙니다. 국내 개별 주식은 가능합니다. 여러 종목을 사고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래 횟수 제한도 없죠. 국내 주식형 펀드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이 허용되진 않습니다. 미국 지수 추종 ETF는 제외됩니다. 국내 상장이라도 추종 대상이 미국이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S&P 500 ETF가 있습니다. 채권형과 혼합형 ETF도 현재로선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1년이라는 조건이 붙었을까요? 이 조건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단기 환전만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달러를 잠깐 들여왔다가 다시 빼는 걸 막기 위함이죠. 국내 시장에 자금을 묶어두려는 의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약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안전장치죠. RIA가 모두에게 좋은 계좌일지는 의문입니다. RIA는 맞는 계좌가 아닙니다. 조건이 맞는 사람에게만 유리합니다. 단기 매매 투자자에게는 부담이죠. 자금 유동성이 중요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절세보다 기회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판단 구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써야 하는 건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수익률입니다. 지금 보유한 해외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직 상승 초입이라고 생각된다면 굳이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미 목표 수익률을 채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언젠가는 팔아야 할 종목이라면 시점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일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심리적 부담을 봐야 합니다. 이 주식 더 들고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된다면 신호입니다. 수익이 충분한데도 불안하다면 정리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RIA는 이런 투자자에게 하나의 출구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자금 계획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RIA에 들어갈 돈은 최소 1년간 묶입니다. 중간에 급하게 쓸 일이 생기면 곤란해지죠. 생활비나 비상금과는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여유 자금으로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죠. 네 번째는 국내 시장에 대한 시각입니다. 국내 주식 솔직히 믿을만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RIA와는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지금은 환경이 완전히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기업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도 이어지고 있죠. 정부 차원의 증시 부양 의지도 분명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1년 보유 조건은 감내할 만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RIA는 국내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입니다. 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좌가 아니라는 것이죠. 투자 성과는 결국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RIA를 쓰더라도 종목 선택은 중요합니다. 무작정 아무 주식이나 사면 안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전략도 중요하죠. 단기 테마주보다는 안정적인 종목이 유리합니다. 실적 기반 종목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것이죠. 분산 투자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는 방식은 위험한 것이죠. RIA 안에서는 여러 종목을 사고 팔 수 있는데요. 이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계좌 밖으로 돈을 빼면 안 되는 것이죠.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전략 논의도 활발합니다. 동시에 우려도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논란이 체리피킹입니다. 세금 혜택만 챙기고 다시 해외로 가는 전략인 것이죠. 이론적으로 가능한 구조입니다. 제도상 막기 쉽지 않죠. 정부도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성 거래는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추가 대책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결국 RIA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정부는 달러를 원하고 투자자는 세금 혜택을 원합니다. 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이죠. 강제가 아닙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쓰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맞는다면 활용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균형입니다. 과도한 기대도, 과도한 불신도 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써야 한다도 아니고 절대 쓰면 안 된다도 아닙니다. 자신의 투자 상황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수익 구간인지 여유 자금이 있는지, 국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RIA는 상당히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하지만 조건은 분명합니다. 모든 투자자에게 맞는 제도가 아닌 본인의 자금 계획과 투자 성향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익이 난 해외 주식이 있다면 고민해볼 만합니다. 국내 투자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이 계좌가 지금 활용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이상 사유로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